그럼 일상 관찰로 돌아가 볼까요? 승희님이 매일 챙겨 드시는 게 또 하나 있다는데요.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냉장고 위 신성한 보물 창고에서 꺼낸 것은 아하, 한국인의 동반자 믹스 커피. 좀 박스째로. 커피를 덜어요. 진해서. 커피만 들고 설탕은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거꾸로. 음, 믹스 커피 하루에 3잔 정도 먹어요. 아침 먹고 한 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있다가 한 잔. 그리고 점심 먹고 한 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믹스 커피가. 혹시 그 콜라 100ml와 믹스커피 100ml 두 개 넣었을 때 어느 게 칼로리가 더 높으실 거라 저 생각하세요? 콜라라고 생각했죠. 믹스커피가 콜라는 원래 더 안 높아요. 먹어요. 커피가 더 높아요. 칼로리는 같은 100ml로 봤을 때 믹스커피가 더 높아요. 한 봉지당 50칼로리니까 콜라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믹스커피에는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인데 명심해 주세요. 설탕을 덜을게요. 거꾸로 했네. 아메리카노로 차라리. 아, 저는 맛없어요. 쓴 약 같아. 그런데 왜 믹스 커피가 고지혈증 환자에게 해로운 걸까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당이 같이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굉장히 좀 산화를 시키고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 고혈당이 같이 도와줘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좀 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줄도 모르고 나쁜 기름과 당류가 넘치는 위험천만한 식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가 힘들죠. 이상지질혈증은 또 저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일정 수치 이상 고지혈증이 생기면요, 10년 내 심근경색 확률이 20%까지 올라갑니다.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고 무서워요.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를 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증상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무시했어요. 네, 그쵸.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막을 수 있으면 무조건 막아야죠. 제 모습 보고 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몸에 안 좋은 것만 하고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자, 이번엔 박경희님 일상을 관찰해 볼까요? 우리 집 나오네. 아, 뭐해? 깨끗하다. 오, 콩나물 시작이 좋은데요? 채소를 삶아서 나물을 만드신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마무리. 벌벌 떨어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름에 볶지 않고요. 찌는 거. 네, 삶고. 볶는 거는 좀 덜하고. 그래서 안 볶네. 네. 왜 안 볶아요? 보통 볶잖아요. 기름이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기름을 거의 안 쓰시네. 네.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요. 가지가 안토시아닌 그게 고지혈증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그러면 어디서 다 공부하셨대요? 네? 아우, 주부가 뭐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런 걸 되게 제가 좀 막 민감해요. 똑똑하네. 주식인 밥도 흰쌀밥이 아닌 잡곡밥으로 준비하셨고요. 나물과 김치류, 아욱국, 그리고 잡곡밥. 건강 요리 완성입니다.
경희님은 건강을 위해 원재료부터 조리법까지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아버님은 야채 이렇게 위주로 있는 반찬 말아 드세요? 아, 저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쏙 준다거나. 혹시 교육 받으셨어요? 아니 교육을 받 그것 봐도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우선 식사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미 이제 건강하게 하셔서 이제 드시는 조리법은 알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이러는 건 원인이 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박경희님은 앓고 계신 좀 질환이 있으시죠? 고지혈증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뇨도 좀 있고. 경희님은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약을 드시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혈액 검사한 결과를 볼까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중성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307.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당이랑 이제 이런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 간이 이 중성 지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할 수도 있고 에너지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저장하는 형태가 이제 중성 지방이거든요.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과 더불어 고지혈증의 주요 인자로 꼽힙니다. 경희님은 현재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 이런 중성지방과 심혈관계 사건의 관련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름기를 안 먹는데도 생기나요? 탄수화물을 먹어도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요,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요. 혈당 조절을 더 신경을 쓰셔야 결국 이런 이제 몸의 어떤 지질 대사들도 다 좋아집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잡곡밥 안에서도 이제 백미의 비중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잡곡밥의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냥 식사에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담백가가 부족해요. 근데 사실 단백질이 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지금 거의 탄수화물이랑 야채뿐인 식사로 가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다 잘하고 있음에도 나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봐야 될 게 내가 충분히 잠은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는지, 내가 운동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세 개를 봐야 돼요. 수면 관찰 결과 두 분 모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이 봐봐 지가 나요 봐봐. 봐봐. 이게 지금 지가 난 거거든요. 이런 데가 다 혈관 딱딱해져요? 네, 경직돼 버려 다리. 승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아프고 팔이 기운이 하나도 없이 저려요. 그리고 꼭 쥐가 나요. 양쪽으로 그것도 여기에 그냥 막 올라가고 새끼 발가락이 그냥 꽉 꺾여가지고 요즘 매일 그래요. 많이 깨죠. 그래서 내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가 나서 새벽 4, 5시에 깨서 주물러가지고 다시 자거나. 일단 이렇게 저리는 이유를 봤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리 붓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녁 되면은? 진 않은데 네.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자국이 나죠. 예, 자국이 남을 때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적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고지혈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네. 바지에 근육이 없다 보니 운동은커녕 어메 다리 아파. 아이고. 일상생활조차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지에 있는 정맥은 피를 짜주지 못해요. 근육이 쥐어짜야 피가 올라가거든요, 심장으로.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육이 어떤 수축 이완 운동을 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핏줄을 이렇게 쥐었다 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짜줄 거 아니에요. 그럼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근육이 없으면은 피가 자꾸 혈관에 정체되어 있어요. 혈관도 망가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저림이라든지 통증, 간지러움을 심하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에 일단 운동을 통해서 좀 근육을 개선하는 게 어떤 이런 저림이나 이런 걸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30세가 되면 우리 몸이 근력이 거의 절정에 오르고 그때서부터는 특별한 엑서사이즈가 없으면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50세가 되면 매년 1%씩 줄어들어요. 그렇게 7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서 딱 50% 근력만 남아요. 근육이. 보니까 슬프다. 인생의 드라마를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은 네. 제 눈에는 어떤 확정된 미래들이 보여요. 사시는 곳으로 내 스스로 못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서 못 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심한 말씀.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늦지 않았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번 계기가 정말 좋은 제 건강에 대한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만큼 저 자신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70부터인데 난 너무 어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여줘서 남들이 깜짝 놀라는 나이보다 뭐 20년 젊어 보여요, 튼튼해 보여요. 이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몸 귀하게 돌보자. 반드시.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귀하신 몸에서 싹 다 알려드립니다. 우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이랑 관련성이 높아요. 일일 에너지의 65%를 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밀가루 음식은 자제하시고요. 정제된 흰쌀보다는 가급적 현미를 선택하시고 잡곡밥,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끊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 끼니 나물 반찬을 2접시 이상, 그리고 생야채를 1접시는 드셔야 되고 또 해조류나 콩이나 이런 신선한 야채 같은 거를 매 끼니 정말 충분량을 드셔주셔야 돼요. 다양한 채소류를 많이 드셔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자연적으로 좀 콜레스테롤도 좀 이렇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은 전체적인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삼겹살은 워낙 지방이 많아서 피해 주시고 수육 형태로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겠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은 꼭 드셔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달걀이 됐든 콩이 됐든 이걸 꼭 올려주시고 등푸른 생선은 주 2, 3회는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손바닥 반절 크기 정도는 한 끼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식단표 대공개!
이어지는 운동 솔루션. 자, 지금부터 저랑 그 종아리 근육을 개선시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네. 종아리 근육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혈액순환과 모든 허리와 무릎 좋아졌다고. 맞아요. 우리가 고지혈증 관련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몸이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피가 잘 돌게끔 될 거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강화시켜주는 동작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천천히 쓱 올라갔다가 내가 키가 엄청 많이 커졌어. 나의 정수리가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생각하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천천히 쓱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동작은 그냥 뒤꿈치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종아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그 펌프 작용, 그래서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동작이죠. 다음 운동은요. 일상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했던 두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두 분도 항상 외출하고 돌아올 때 항상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기. 네. 그쵸.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근육을 이용하면서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를 제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위에 다리 올리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 만들듯이 뒤쪽으로 쓱 보내기. 3번은 그렇게 만든 오리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가슴 열어주기 3번. 4번은 바닥에 있는 발 뒤꿈치를 떼주기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제자리에 일어서기. 근력도 필요하고 균형 감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 수행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연습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50, 60대 여성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두 분 스스로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집중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희야, 청춘은 지금부터이니 늦지 않았다. 반드시 건강 차서 멋진 인생 다시 시작하자. 화이팅! 경희야, 너는 그동안 숨 쉬는 운동밖에 안 했지? 이번에 기회가 왔어. 반드시 해낼 것을 결의하면서 화이팅! 고지혈증을 물리치기 위한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 됐어? 요 반찬 쪽으로 좀 보여주고 나랑 보여? 잘 보여? 그래. 잡곡밥, 곤드레 나물, 멸치, 단백질.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그리고 오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 어머, 선생님 어떻게 집에까지 오셨어요? 어머, 어떡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김경록 코치가 급히 시간을 내 먼 길을 달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너무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리도 그렇고 하다 보면 힘들면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중단에 이게 도중 하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운동과 식단을 부지런히 기록한 승희님과 달리 경희님은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죠. 원래 제가 운동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취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좋아진다고 근육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짜증나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 몸이 안 되니까.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낙담한 경인님. 김 코치는 경인님께 용기를 전해주고 의지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니까. 제작진도 매일 수차례 진심을 다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경희님 저희가 운동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셔야 박경희님이 더 건강해지고 치매도 막을 수 있고요. 병도 이겨낼 수 있고요. 아셨죠? 혈당을 도와줍니다. 네네.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 그냥 7렐레, 8렐레 그냥 에이. 계속 전화했어요. 왜 안 올리냐고 내가 대리야. 코치라고 있었어. 제가 이렇게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스텝박스 올라가서 이렇게. 와 네. 진짜. 야.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 줌 미팅 할 때마다 다 적어서 네. 이렇게 해야 될 숙제들 있죠. 깨버렸죠. 제가. 깨알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네. 걷는 게 무거웠는데 괜찮아졌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발바닥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주고 천천히 스르르륵 올라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버텼다가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죠. 두 분께서 밤에 잘 때 아침까지 숙면할 수 있는 종아리가 쥐가 안 나는 가장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해줘야 돼요. 부담을 약간 줄여야 돼요. 부담을 줄이고. 자, 파이팅. 다시 한번 바로 올리고요. 하나, 올렸죠? 자, 골반 유지하고 엉덩이 뒤로 엉덩이 뒤로 빼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턱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목이 꺾였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둬야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녹록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향해 영차 하나, 둘, 딛고 일어섭니다. 오케이. 와, 잘했어요.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굿. 둘은 조금 건강해지자 이번 기회로. 왜 나중에 좀 몇 달 있다가 며느리 봐야 되걸랑요. 그럼 중심도 못 잡고 이렇게 한복 입고 흔들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해. 딱 좋았지 지금. 건강해집시다. 제발 좀 끈기 있게 아프다고 뭐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짜 바꿔내요. 알았죠? 화이팅! 화이팅! 고비는 너무나고 있는 것. 귀하신 두 분의 아름다운 도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잠을 제가 남편이 꼭 주물러 줘야 자요. 근데 그거 하는 날은 안 주물러도 자게 되더라고. 와, 이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이야. 신나죠? 나도 신기해서 다리 종아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날, 학창시절 성적표 받던 날처럼 긴장이 됩니다. 김성희님, 박경희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결과가 걱정되네요. 경희님은 그래도 처음보다 보시면은 공부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네, 공부 혈당도 123에서 108로 많이 좋아졌고요. 네네네. 총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졌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예, 그리고 좋은 기름 드시면서 H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갔어요. 네. 37에서 42.9로 이것도 올라갔고 제일 좋은 거는 중성지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단시간에 정말 놀라운 변화죠. 느낌이 와요. 좋아진 게 느낌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네. 먹는 것만 조절을 해도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혈당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한 2주 만에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혈당도 조절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운동은 해주셔야 돼요. 한편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았던 승희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뭐 한 시간이 한 2주밖에 안 지나긴 했어요. 네네. 전반적인 수치는 다 좋아지곤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좀 낮아졌다. 그게 좋은 거네요? 160 아래까지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봐요. 160 그래요, 아래로 맞아요.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중성 지방이 많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이거는 당류를 좀 줄이셔가지고 네, 우와. 중성 지방 수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좋네요. 그래서 승희님도 이 추세로 가시면 분명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생활 습관 유지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약속입니다, 두 분. 네. 알겠습니다. 귀하신 분과 약속했습니다. 네, 60대 이상은 전부 고지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운동하고 정말 식이요법이 2주 만인데도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을 봤을 때 계속하게 되면은 정말 평생 건강에 걸어서 100세까지 그런 좋은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와, 그래, 맞아.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잘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